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 같은 존재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선 부모의 희생과 포기가 참 큰 것 같아요. 저는 남편과 같은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사내연애였죠. 3년 정도 사귀었고 서로 이 사람이다 싶은 확신이 생겨 결혼에도 꼴이 나였습니다. 신혼 기간만 해도 행복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특별히 달라질 건 없었고 계속 연애하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연애할 땐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게 참 아쉬웠는데 이제는 헤어질 일 없이 한 집에서 부대 끼고 살고 잠도 같이 자니까 더 좋았었죠. 주변에서 결혼하면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도 하지만 난 결혼해도 안 그런데? 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결혼보다 출산에 있더라고요. 출산하기 전 결혼 생활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일은 없죠. 출산을 겪어보면 그 뒤로 삶이 급격하게 달라지니까요. 저는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아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출산 후 3개월 정도 출산휴가를 쓰고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는 육아휴직 쓰는 데에 눈치도 많이 주고 쓰면 승진도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분유 먹는 어린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도 똑같은 회사에 똑같이 출근을 하는 건데도 아이 등원은 오롯이 제 몫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저도 출근 준비하고 아이까지 준비시켜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했는데 아침마다 정말 정신이 없었죠. 게다가 어린이집에 보내기엔 아이가 너무 어리다 보니 보낼 때마다 마음도 아프고 죄책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속 직장에 다녀야 하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고 해도 그 외에 아이에 관한 케어는 전부 제 몫이었죠. 아이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다는 연락을 어린이집에서 받으면 저는 반차나 연차 쓰고 어린이집에 달려가야 했습니다. 아이 방학 때에도 제가 연차를 써서 아이를 돌보거나 멀리 친정까지 가서 아이를 맡겨야 했고요. 늘 저 혼자서 발동동이었죠. 게다가 그런 것들도 다 회사에서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남편하고도 그런 문제로 많이 다투게 되었어요. 똑같이 회사 다니는데 왜 아이 육아에 관한 건 전부 내가 전담해야 되느냐. 당신도 연차 쓰면 되는데 왜 전부 내 책임이 되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남편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자기는 우리 집의 가장이고 그런 걸로 회사에서 밉보여서 승진길 막히면 결국 우리 집 전체의 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회사에 밉보여도 되고 자기는 안 된다 그거였습니다. 그걸로 남편과도 많이 다퉜지만 결국 그래봤자 아이 케어는 전부 제 몫이었고 회사 일과 아이 일로 지치는 건 저만의 일이었어요. 아이 낳기 전까지만 해도 저를 많이 위해주고 아껴준다 생각했는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제 책임인 양 넘기기만 바쁘더라고요. 아이는 어린이집과 시터의 도움을 받아 아등바등 키웠습니다. 그렇게 아이가 3살 정도 됐을 무렵이었어요. 이제 조금 숨을 돌릴까 했는데 남편은 둘째를 낳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외동이면 너무 외로워한다고요. 저는 싫다고 했어요. 첫째 아이도 3살밖에 안 됐고 한창 손 많이 가는데 둘째까지 임신하면 나는 회사를 어떻게 다니느냐고요. 어차피 어린이집도 있고 시터도 쓰잖아. 뭐가 문제야? 낳을 거면 지금 빨리 낳는 게 나아. 우리 좀 편하자고 애를 외롭게 만들 거야? 주변에 보면 다들 동생 낳았잖아. 남편은 첫째만 잘 키우자는 저에게 계속 둘째를 낳자고 강요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담해서 안 키우니까 쉽게 둘째를 가지자는 소리도 나오겠죠. 하지만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님도 그렇고 또 친구들도 둘째는 거저 키운다 그러고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니 저도 점차 첫째를 위해서도 동생은 있는 게 나은 건가 싶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둘째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가 둘째 임신을 하자 회사 사람들의 눈총이 장난 아니었죠. 저렇게 또 임신해서 출산휴가 쓰고 툭하면 반차에 연차 쓰고 하면 그 일은 누가 떠안으라는 거냐면서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뒷담까지 들어야 했어요. 대책 없이 애만 자꾸 가지냐고. 출산휴가 쓰면 그 일은 또 나눠서 해야 되는데 민폐 아니냐고 하면서요.
임신을 했다는 이유로 저는 회사에서 민폐 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딴에는 아등바등 일과 육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말이죠. 저는 너무 속상해서 남편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회사에서 너무 눈치가 보인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은 회사에서 뒷담 까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말라며 마치 남일인 양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만사까지 일하고 나서 둘째를 낳았습니다. 제 생각과 달리 아이 둘을 케어하며 회사를 계속 다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눈치도 너무 보였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되었습니다. 나름 아등바등 열심히 지켜온 제 커리어가 끊기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두게 되자 육아와 집안일은 몽땅 제 차지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남편이 많이 하는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아예 제가 전담해야 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였죠. 사회생활하다가 집안에만 있고 아이들만 보려고 하니 힘든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론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는 것도 뿌듯하고 또 회사 다닐 때와 달리 언제든지 바로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다 보니 오히려 안심되고 좋은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이들 정서상에도 제가 집에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았고요. 아이와 저만 보면 훨씬 나은 선택이었겠지만 도리어 남편과의 사이는 몹시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이가 안 좋아진 게 아니라 남편이 집에 있는 저를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하루는 제가 아이들 둘 다 재우고 지친 몸을 이끌고 방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둘째 아이가 돌치레를 겪는 바람에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간호를 했는데 저도 너무 피곤해 있는 상태였죠. 아이들이 자고 나면 밀린 집안일도 또 해야 했기에 바로 잘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친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가 커피라도 한 잔 먹어야겠다며 캡슐 커피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저를 보고는 대뜸 그러는 거예요. 커피를 또 먹어? 너무 피곤해서. 캡슐 커피 사놓으면 당신이 다 먹는 것 같아. 별로 싼 것도 아닌데. 돈도 안 벌면서 쓰는 건 물처럼 써, 하여튼. 무심한 말투로 저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돈도 안 벌면서 쓰는 건 물처럼 쓴다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서운해서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말았습니다. 따지기에도 피곤하기도 하고 그냥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다 싶었거든요. 제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만둔 거고 남편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해놓고 제가 수입이 없어지자 남편은 저를 점차 밥순이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근하게 때로는 대놓고 저를 무시했죠. 집에서 아이들과 논다라는 표현도 잘 썼고요. 게다가 둘째 아이 돌이 지나고부터는 남편은 이제 저보고 다시 일을 구하라며 압박을 시작했어요. 채용 공고를 계속 제 카톡으로 보내면서 이력서 넣어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씀씀이가 크다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카드값 줄이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저 아이들 거 입고 먹는 거에 쓰는 거 말고 제 거는 제대로 사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저만 보면 카드값 줄이라고 하면서 영수증도 일일이 살펴보며 따져 묻더라고요. 이건 왜 꼭 사야 되느냐, 이건 더 싼 건 없었느냐 하면서요. 신혼 초만 해도, 아니 첫째 아이 키울 때만 해도 남편이 그렇게 돈 가지고 입대는 스타일인 줄 몰랐습니다. 아마 그땐 저도 일을 하고 있었다 보니 여유가 없지 않아서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남편 혼자 외벌이가 되니 제가 쓰는 것에 엄청 예민하게 굴더라고요. 저는 눈치가 보여서 뭐 하나 사려고 하면 몹시 망설이게 되고 꼭 필요한 걸 사려고 해도 자꾸 싼 것만 찾게 되고요. 여유가 없어지니 친구들 만나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일 지경이었죠. 결국 저는 남편의 압박에 시달리며 다시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첫째나 둘째 둘 다 아직 어리기에 어린이집과 함께 시터를 쓰기로 생각하고요. 하지만 구하려고 해도 경력이 한번 단절됐다 보니 결혼 전에 받았던 연봉이나 조건으론 구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눈을 대폭 낮춰서 취업하려고 했는데 남편은 제가 이력서를 넣어보려는 회사들 조건을 보면서 꼴랑 이거 벌 거면 뭐하러 취업하느냐 뭐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벌어봤자 결국 시터비로 다 나갈 건데 그럴 거면 뭐하러 남의 손에 맡기냐고요. 저는 저보고 어쩌라는 건지 싶었습니다. 저한테 취업 안 할 거냐고 닥달은 하는데 예전과 같은 연봉과 조건으로는 이제 취업이 힘들고 그렇다고 좀 낮은 데 가려고 하니 그런 데는 가지 말라 그러고
그 와중에 돈 쓰는 걸로는 잔소리를 퍼붓고 그래서 그맘때 남편과 부딪히는 일이 몹시 많아졌습니다. 남편은 갈수록 저를 무시했어요. 그러면서 싸울 때는 저한테 밖에 나가서 돈 버는 게 쉬운 줄 알아? 네가 회사 생활을 아냐고! 까지 하더라고요.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남편은 본인이랑 저랑 같은 회사에 다녔다는 것조차 까먹은 듯 했습니다. 돈으로 압박을 주고 취업 안 한다고 잔소리하는 남편 때문에 자주 싸우고 뒤에서 눈물도 많이 흘려야 했어요. 특히 아이들한테도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친정에 갔는데 첫째 아이가 저희 친정엄마한테 엄마 아빠 자주 싸운다고 한 거예요. 엄마는 걱정이 돼서 저한테 김서방이랑 자주 싸우냐고 물어보셨고 결국 저는 있었던 일에 대해 다 말씀을 드렸어요. 엄마도 몹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화도 내셨습니다. 네가 회사 다니면서 아이돌 보고 아등바등할 때 김서방은 옆에서 거둔 것도 없었다며. 그리고 둘째 갖자고 밀어붙인 것도 김서방이고. 그래놓고 이제 와선 돈 안 벌어 온다고 그 난리를 쳐? 나 참. 나도 너무 힘들다 엄마. 취업 자리는 마땅치 않고 좀 괜찮은 자리에서 나 안 뽑아주고. 아휴, 엄마라도 너 애 키우는 거 좀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아니야. 거리가 얼만데 엄마가 어떻게 도와줘. 그리고 엄마가 노는 것도 아니고 엄마도 바쁘게 일하는데 뭐. 저희 아빠는 옥상 방수공사 하시는 일을 하고 엄마도 조수 겸 사무실도 보시면서 같이 일을 하시거든요. 엄마 아빠도 워낙 바쁘시다 보니 저 도와주고 하실 수는 없었죠. 게다가 사는 곳도 꽤 멀고요. 저는 엄마 아빠께 괜히 속상함만 드렸구나 싶어서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남편하고는 여전히 갈등 상태였고 저는 결혼 생활에 깊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툭하면 싸우고 집안 분위기도 안 좋은데 아이들 정서에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늘 싸움은 남편이 만들었죠. 저를 무시하고 능력 없는 저 때문에 자기만 등골이 휜다는 식으로 시비를 살살 걸었으니까요. 남편의 18번은 죽어라 이래서 생활비로 다 쓰고 자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신세한탄을 해댔습니다. 처자식 앞에서 저게 할 소린가요? 그렇게 치면 저도 멀쩡히 능력 인정 받으면서 잘 다니던 회사 떠밀리듯 그만두고 하루 종일 집안일 하면서 아이들과 씨름하며 지내고 있는데요. 남편과 제 사이에 골은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었죠. 남편은 저 보기 싫다고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일이 부지기수였고요. 저는 한숨과 눈물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저보고 집으로 좀 오라고 하셨어요. 평일이다 보니 남편 없이 저랑 아이들만 함께 친정에 갔죠. 그런데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은 놀라웠어요. 부모님은 신도시 쪽에 아파트 분양을 받으셨었는데요. 원래는 부모님이 이사를 갈 생각도 있으셨거든요. 근데 아빠 하는 일 때문에 이사는 좀 무리 같다고 하셔서 전세를 줬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신도시가 주변도 그렇고 몇 년 동안 발전이 엄청 되면서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때가 한창 부동산 호재이기도 했었고요. 부동산에서 팔라고 전화도 많이 오고 시세가 너무 괜찮다 보니 결국 부모님도 팔기로 결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시세 차익 중 2억 정도는 따로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얘기 들어보니 결국 돈 때문에 김서방하고 많이 싸운다고 하지 않았냐며 그 돈으로 대출 있는 것도 좀 정리하라고 하시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엄마 아빠 노후자금으로 쓰시라 했는데 엄마 아빠는 자식이라고 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겠냐며 주시겠다고 김서방이랑 얘기 잘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눈물까지 났습니다. 잘 사는 모습도 못 보여드리고 걱정만 끼쳐드리는데 싶어서요. 어쨌든 저는 부모님께 그 얘기를 듣고 좀 가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남편에게도 말을 해야겠다 싶었어요. 부모님이 2억이나 주시면 남편도 더 이상 저한테 돈 벌어 오라고 쪼우지는 않겠다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요.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타고 다니던 차가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 이제는 수리비가 더 나온다고 차를 아예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저축통장 좀 보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저축통장이 어디 있느냐고 했죠. 내 식구 생활비에 아파트 대출까지 나가는데요.
그랬더니 남편은 갑자기 생 난리를 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이 몇 년인데 돈 한 푼 모아둔 게 없다고? 그게 말이야? 당신 월급에서 내 식구 생활비 쓰고 거기에 대출금까지 갚는데 모을 돈이 어딨어. 남편은 제 말에 인상을 있는 대로 쓰더군요. 너 완전 살림을 개판으로 하는구나. 뭐라고? 돈 관리를 이딴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나는 뼈 빠지게 개고생해서 일했는데 저축해 놓은 거 하나 없다고? 당신도 카드 결제 내역이며 영수증 다 하긴 하니까 알겠지만 다 필요한데 썼잖아. 요즘 같은 시대에 당신 월급으로 내 식구 쓰는 것도 빠듯하다고. 내가 엄한데 썼어? 나 사치 부리는데 쓴 게 조금이라도 있는 줄 알아? 다 필요 없고 내가 진짜 눈물이 난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돈 벌었는데 그 돈 다 네가 쓴 거네? 뭐라고? 저는 그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뒷목이 확 뻣뻣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썼다고 저러나 싶었죠. 하도 카드값 줄여라고 하고 툭하면 지출 내역 검사까지 하니까 저는 3,000원짜리 커피 한 잔 마음대로 못 사 먹었습니다. 제 옷은 거의 안 샀고요. 퇴사 후 전업주부로 살면서부터는 제 마음대로 쓴 게 거의 없는데 자기는 벌고 제가 썼다고 하는 겁니다. 남편이 대기업 다니는 것도 아니었고 월급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어요. 그 월급으로 생활비에 아이들 필요한 거 쓰고 대출금 갚고 제 나름대로 아등바등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자기 월급 제가 다 쓴 것처럼 말을 하는 겁니다. 진짜 억울하고 기막히더군요. 계산 다 해봐. 당신 월급으로 돈이 남는지? 그럼 네가 일을 구하던가. 말만 구한다고 해놓고 아직까지 구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넣은 이력서만 해도 10통이 넘어. 경력 단절됐고 애 키우는 아줌마가 죄 취업하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네가 좀 더 노력해야지. 돈도 그래. 네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저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좀 월급이 얼만데 그걸로 돈을 한 푼도 안 모았다는 게 말이 돼? 혹시 친정으로 돈 빼돌린 거 아니야? 저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서 화장대 위에 있던 각티슈를 바닥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말 다 했어?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왜 돈을 달라고 해? 두 분 다 집 있고 아직도 일하시고 부족함 하나도 없으셔. 근데 친정으로 빼돌린 거 아니냐고? 도대체 우리 부모님을 뭘로 보는 건데?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 한 푼도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렇지. 말이야 바른 말이지. 당신 월급 뭐 얼마나 된다고. 그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이렇게 살림 꾸려온 것만도 대단한 거야. 뭐? 진짜 막 가자는 거지? 남편도 화가 난다고 화장대 위에 제 로션병을 바닥으로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바람에 밖에 있던 첫째 아이 울면서 들어오고요. 저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도 그 와중에 남편은 네가 살림을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집에서 놀고 먹은 주제. 그러고 겉옷 챙겨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날 놀라서 우는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이들 잠까지 재워놓고 거실로 나와 멍하게 있는데 눈물만 나더라고요. 제가 마치 식충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열심히 살림하고 대출 갚고 어쩔 땐 부족할 때도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딴에는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결론적으로 남편은 저를 식충이 취급이나 하고 아이들에겐 못 보일 걸 보이고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결국 저는 들어오지 않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만 끝내자고요. 남편은 답이 없었는데 다음날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러자고요. 자기도 저같이 성격도 안 좋고 경제관념도 없고 무능력한 여자랑은 더 못 살겠답니다. 물론 이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내뱉긴 했지만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이혼하는 게 맞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아빠 없이 크는 건데 아이들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편으론 부모가 맨날 싸우는 걸 보여주는 게 아이들 정서에는 더 안 좋다 싶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그맘때 남편과 제가 하도 싸우니까 첫째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했고요. 저는 저를 위해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갈라서자 그리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은 건사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도 그전부터 저랑 이혼하고 싶었던 건지 제가 이혼 이야기를 꺼내고 나니 얼씨구나 기다렸다는 듯 이혼 준비를 하더라고요. 협의 이혼으로 하기로 했는데 양육권은 저보고 가져가도 된답니다.
저는 양육비를 요구했는데 남편은 턱없이 적은 비용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남은 전까지 다 떨어졌습니다. 지 새끼들 기르는 돈인데 그마저도 아까워서 어떻게든 깎으려고 한다는 게요. 저렇게 자기가 버는 돈이 아깝고 귀한 사람이면 뭐하러 결혼을 했을까, 뭐하러 둘째까지 낳자고 했을까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혼은 하기로 결정했으나 양육비 문제로 입씨름을 할 때였어요. 저는 조만간 내려가 부모님께도 이혼하기로 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심을 하고 얼마 안 돼서였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혹시 술 한잔 할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비싼 와인을 사가지고 왔더라고요. 그전까진 이혼 이야기가 오가다 보니까 한 집에서 살아도 거의 남남이나 다름없었는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나 싶었죠. 그날 아이들을 재우고 술을 한잔하는데 남편이 평소와 달리 엄청 다정하게 구는 겁니다. 자기도 그동안 생각을 많이 했는데 자기가 너무한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요. 나도 현실이 갑갑하고 힘드니까 좀 홧김에 당신한테 그렇게 한 것도 있어. 미안해. 진심은 아니었어. 갑자기 왜 이래? 홧김에 이혼 얘기 오가긴 했지만 솔직히 우리가 애들 놔두고 무슨 이혼이야. 저는 남편이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전까진 오히려 남편이 더 확고하게 이혼 얘기를 했거든요. 애들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좀 아닌 것 같아. 나도 반성 많이 했고. 반성을 했다고? 무슨 반성? 당신도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노력한 거 내가 잘 알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너무나 힘든 것만 생각한 것 같아. 나름 열심히 회사 생활 했는데 따로 모아둔 게 없다 생각하니까 화도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야. 진짜 당신이 밉거나 싫어서가 아니야. 남편은 그러더니 불쑥 제 손을 잡는 겁니다. 이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 그리고 당신 편한 대로 해. 취업하고 싶으면 찾아보고 아니면 집에 좀 더 있어도 되고. 이제 무조건 연봉 높은 데로 가라고 안 쪼을게. 당신 뭐 잘못 먹었어? 내가 이혼하자고 먼저 말하긴 했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이혼 준비했던 거 당신이야. 애들 양육비 문제만 아니었음 우리 벌써 가서 도장 찍었다고. 뭘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서 준비를 했냐. 그냥 자존심 싸움인 거지 뭐. 내가 다 미안하다니까. 화 풀어. 당신 고생한 것도 몰라주고 내가 잘못했어. 저는 일단 남편이 꽉 잡고 있는 손을 뺐습니다. 이 인간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왜 이러나 싶었죠. 남편 말만 들어보면 홧김에 이혼 얘기 오갔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니 잘못했다 그건데 남편이 구구절절 말을 함에도 별로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슨 꿍꿍일까 싶었죠. 그동안 저 집에 있다고 줄기차게 무시했고 돈 안 벌어온다고 식충이 취급한 것도 맞으면서 이제 와서 하루아침에 자기 생각이 틀렸다 잘못했다 하면 그걸 어떻게 믿나요? 저는 남편이 진짜 이혼한다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나서 저러는 건가 싶었죠. 하지만 며칠 뒤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저희 엄마가 전화가 오셨거든요. 너 아직 김서방이랑 돈 얘기 안 했더라? 우리가 좀 도와준다고 했던 얘기. 안 했어. 할 필요도 없어졌고. 근데 그걸 엄마가 어떻게 알아? 너가 그러고 올라가서 통 연락이 없길래 며칠 전에 내가 김서방한테 전화했어. 너한테 얘기 들었느냐고. 우리가 집 한 돈에서 2억 정도 준다고 했었다고. 엄마가 전화해서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우리 소희랑 너무 싸우지 말고 잘 좀 지내라. 애들이 불안해한다 그랬지. 김서방이 얘기 안 해? 내가 전화했다고. 엄마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가 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돈 준다 하니 그 사람이 뭐래?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고. 앞으로는 싸우지 않고 잘 지내겠다면서 돈 주신다고 한 거 고맙다고. 그걸로 대출 갚는다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거였구만. 어쩐지 하루아침에. 왜 그래? 저는 기막힌 심정으로 엄마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친정으로 돈 빼돌린 거 아니냐 소리까지 해서 대판 싸우고 이혼 이야기 오간다고. 이혼은 결정됐는데 양육비 문제만 남았다고. 그런데 그 와중에 갑자기 이혼하지 말자느니 잘하겠다느니 그러길래 하루아침에 왜 이러나 했는데 결국 엄마한테 돈 받는다는 소리 들어서 그런 거였다고. 제 얘기에 엄마도 엄청 화가 나셨어요. 엄마랑 통화할 때만 해도 이혼이니 뭐니 전혀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식충이처럼 있는 마누라 마음에 안 들어서 잘됐다 싶어 이혼하려 했는데 처가에서 2억이나 되는 돈을 주겠다 하니까 웬 떡이냐 싶어서 저한테 잘못했다 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반성은 무슨 반성인가 싶더라고요. 저는 엄마께 사실 이혼에 대해선 오래 고민했고 진짜 갈라서고 싶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네 인생이니까 네가 잘 판단하라고 하셨어요. 그 와중에도 남편은 제가 기분이 풀어진 줄 아는지 저녁엔 가족끼리 외식을 하자 어쩌자 문자를 보내는데 더 정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답장하지 않고 대신 가정법원 가서 이혼 서류 받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왔고 저는 바로 본론부터 말했습니다. 양육비 필요 없고 그냥 이혼만 하자고요. 애한테 줄 돈 아까워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애쓰는데 그냥 돈 줄 필요 없고 받고 싶지도 않다고. 다만 애들 크면 이 얘기는 다 할 거고 또 양육비도 안 주는 대신 아빠로서 권리도 없는 줄 알라고요. 남편은 이혼 얘기 없던 걸로 한 거 아니냐고 갑자기 왜 이러느냐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었고 당신 혼자 착각한 거 아니냐고 처음 얘기처럼 이혼 서류 접수하고 깔끔하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애들 놔두고 무슨 이혼이야. 애들 생각 안 해? 애들 생각하는 사람이 양육비 어떻게든 깎아보려고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바득바득 우겨? 진짜 애들 생각하는 거 맞냐고. 미안해. 그건 내가 잘못했어. 내 딴에는 애들한테 다 안 쓰고 당신한테도 좀 쓰이는 건가 싶어서 아까워서 그랬어.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끝까지 너무하더라고요. 양육비 많이 주면 그걸 제가 쓸까봐 그랬답니다. 준다 해도 뭐 얼마나 준다고요? 진짜 끝까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싶었죠. 정이란 정은 다 떨어졌다 생각했는데 아직도 떨어질 정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했지만 저는 필요 없고 무조건 이혼하겠다. 내 결심은 변함없다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진짜 이럴 거야? 처가에서 2억 준다고 했다며. 그런 말은 나한테 싹 입 닫고 안 했지? 나한테 얘기 안 한 이유가 뭔데? 애초에 당신이 먼저 이혼 생각했던 거 아니냐고. 왜 얘기 안 했냐고? 얘기하려고 하는 찰나에 당신이 나한테 그러더라. 월급 꽁쳐서 친정으로 빼돌렸냐고. 당신은 대놓고 나도 우리 부모님도 모욕하는데 내가 왜 당신한테 우리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던 걸 얘기해야 돼? 아니 그때는 그래 내가 잘못했어. 다 잘못했는데 잘못한 줄 알면 그만하고 이혼하자. 막말로 엄마한테 전화 받기 전까진 당신이 먼저 나서서 이혼하자고 준비했잖아. 소희야 이러지 말자. 우리 돈 때문에 싸운 거잖아. 돈만 여유 있으면 우리 싸울 이유 없어. 아니 우리가 진짜 돈 때문에 싸운다고 생각해? 집에서 애 키우는 나 식충이 취급하고 영수증 확인하고 돈 안 벌어온다고 무능력하니 어쩌니. 당신이 나한테 그런 말 했을 때 우리 부부 사이는 이미 금이 가기 시작했어. 나는 그런 말 듣고 참으면서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그럴 때 서로 의지하고 도와주라고 결혼하고 부부의 연도 맺은 거 아니야? 근데 당신 하는 거 보면 내가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뒤도 안 보고 나 팽할 사람이야, 당신은. 제 말에 남편도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2억 생겼다고 너 뭐나 된 줄 알아? 그걸로 아파트 하나 못 구해. 상관없어. 나 엄마 아빠가 2억 안 준다고 해도 어차피 당신이랑은 정 떨어져서 이혼할 생각이었거든. 근데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다 하니 내 입장에선 오히려 잘 된 거지. 2억이 있든 없든 난 당신하고 못 살거든. 저는 이혼 서류 내밀었습니다. 당신 거 작성해서 접수해. 안 하면 그냥 이혼 소송 진행할 거고. 저는 그날 남편과 대판 싸웠고 돌고 돌아 결국은 협의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도 저는 필요 없다 했는데도 끝까지 보낸다고 그래서 그럼 꼬박꼬박 보내라고 했고요. 자식들한테 별로 애정도 없었으면서 그래도 아빠라고 아예 권리까지 없어지는 건 싫은가 보더라고요. 저는 이혼 후 부모님이 사시는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내고 저는 근처의 작은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월급은 작긴 하지만 워킹맘인 제 사정도 많이 봐주시고 일도 어렵지 않은 편이라 편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아이들이랑 복닥거리며 사니까 좋다고 너무 걱정 말고 앞으로도 계속 편하게 살자고 하셨고요.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다 보니 주신다고 했던 돈은 안 주셔도 된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잘 갖고 있으라 하셔서 따로 챙겨두었어요.
아이들이 좀 더 크고 저도 부모님 신세 그만지고 따로 독립해서 나가야 될 때가 되면 그때 요긴하게 쓸 생각이에요. 분명 합의해서 아이도 낳고 일도 그만둔 건데 제가 돈을 안 벌어오자 바로 저를 무시하고 식충이 취급했던 전 남편. 본인 힘든 것만 생각했던 그 이기적인 남자랑 끝을 낸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잘한 일 같습니다. 여자 혼자 몸으로 아이 둘을 키운다는 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겠죠. 아이들도 아빠의 부재를 느낄 때가 많을 테고요. 하지만 이혼을 택했던 게 제가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변함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졌다고 바로 저를 무시하고 홀대하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남편으로 의지하며 남은 인생을 함께 살겠나요? 차라리 저 혼자 힘으로 아이들 키우고 씩씩하게 사랑하는 게 훨씬 낫죠. 부모님께도 아이에게도 더욱 잘하면서 그리고 제 마음도 잘 돌보면서 지금처럼 열심히 살아가려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